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난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대전에를 좀 갔다 왔습니다. 대전 갔더니요, 자재 때문에 좀 갔다 왔는데, 자재를 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가면은 벌써 이제 봄이라고 많은 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이쁘장한 양란 중에 이제 카트레아라고 있죠. 그거를 몇 품종을 제가 사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에는 좀 키웠었는데요. 최근에 그걸 안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몇 품 좀 키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또 소개해드릴 거 있으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입니다. 벌써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지금 도로가 있는데 차 소리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귀성하는 차들이 많은가 봐요. 올해 그 명절은 예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4인 이상, 5인 이상이든가요? 저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4명 이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들 안 이룬다고는 하는데, 자,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까지 사람의 행동 제약을 무지하게 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는데요. 정말 많이 심각하죠. 어려운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서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뺀 나머지는 자영업자, 뭐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든 건 맞죠. 예, 그분들이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 쓴 이유는 여러분들 뵙고 요즘 이제 올해 일기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일기 문제였잖아요. 항상 느닷없이 추웠다가 또 느닷없이 따뜻한데 그 따뜻한 정도가 보령 지방의 겨울에 뭐 영상 1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여기는 더군다나 해풍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풍이 직접 닿아요. 그래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없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올라갔어요. 10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런가 하면 뭐 제가 17도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에 따라서 뭐 20도 넘은 데도 있었다 하니까요. 같은 보령이라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폭이 심하다 보니까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동해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동해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자, 따뜻하니까 외기 바람이 들어옵니다. 열리죠. 안에가 무한 올라가면은 난실 내부 온도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4도, 15도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가 열립니다. 그래도 강제 후항을 안 하기 때문에 16도, 17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바로 딱 열리면 밖에 온도가 대략 뭐 조금 높다 하더라도 뭐 6도, 5도 되겠죠. 그러면 10도 이상 차이 나는 바람이 쑥 들어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몸으로 느껴지니까. 자, 그때 받는 냉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절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랐어요. 그 전문가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으로 익힌 분들, 또 경험으로 익힌 분들, 다양하게 제가 의견을 나눠보면, 어, 왜 그 냉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이게 그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공이 보통 이제 팽압이 발생을 하고 뒤에 이제 그걸 공변세포라고 하죠. 보통 이 입 뒤에 그 기공이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꼭 뭐 같다고 할까요? 사람 입이 뭐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고 세로로 돼 있다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대한 거를 보면은
뭐 공변세포, 그래서 내벽, 바깥 내벽, 안 내벽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어떤 물질인지 그건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온도가 몇 도 이상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25도 또는 28도 이상에서 또 닫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버리고 이제 빨아들이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일액 현상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춘난에서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게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 그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그 조직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그 약해진 부분으로 그 병균이 침투를 해서 그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급격히 조직이 괴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춘난에서도 같다는 분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이제 그걸 조금 뒤로 돌려서 보면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왜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다 90년대만 해도요, 냉해가 무슨 소린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조직이 갑자기 까맣게 괴사를 해서 그 부분이 죽으면 농약을 계속했죠. 작물보호제, 살균제, 그것도 뭐 안 되면 또 뭐 마이신계도요, 처음에는 그 약국에서 파는 것까지는 줬어요. 그렇게도 하고 농작물용이 따로 있는 뭐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도 줘보고 별이 별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은 거죠. 단순히 병이 왔다라고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전문가들 견해도 듣고, 또 제가 이제 농진청에도 이제 의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 아하, 냉해는 바로 뒤에 부분 기공에서 오랫동안 열리고 닫히고 반복해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얘가 지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약해진, 저항성이 떨어지면서 병균이 침투를 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고, 당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찬바람하고 직접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정상적인 온도가 서서히 난실에서 올라가면 여기는 거기에 맞게 난초들은 적응해서 서서히 닫힐 거 닫히고 열릴 거 열리고 받아들일 거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나면 그게 멎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자, 2월이죠. 2월이면 밖에 열리기 시작해요. 왜? 온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 난실 세팅 온도도 높아집니다. 자꾸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 찬바람이 난실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예 막아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요, 한 20도까지 올라가죠. 22, 3도. 오히려 그게 냉해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게 또 옳다라고 배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저는 이제 서서히 올리다 보니까 밖에 외깃바람을 들이는 거죠. 들이면서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비닐을 친다든가 해서 빨리 섞이게, 이 안에 있는 공기와 섞여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데미지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 난초, 한국 춘난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산지라고 해봤자 우리 한반도 내인데, 남부지방이라 하면은 제일 밑에라 해야 어디예요? 뭐 제주도? 그보다 거기서는 많은 양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남해안입니다. 그죠? 대략 충청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달 이상 차이 나더라고 그랬죠. 개화기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쪽 지방에서 채취한 것도 있고, 이런 추운 지방, 이보다 더 추운 백령도에서도 좋은 난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백령도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쪽에서 산책 많이 했어요. 들어가서. 저도 거기에 있는 난초가 산바나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실에서 적응하는 것도, 찬바람 닿는 것도, 또는 일교차도,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아주 막
다른 식물에 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부류 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해도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자, 실례로 이번에 영하로 급격히 많이 떨어진 게 한 일주일 지속되면서 경상남도 쪽 산책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동해 딱 입은 게. 전체가 다 입는 게 아니라, 일부 있고 일부 안 입고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했죠. 예, 물론 땅 지형하고도 관련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성질도 있어요. 분명히 성질도 있고, 땅 지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위에 있는 쪽, 그 다음에 일반 토양, 그 흙만이 있는 쪽 달랐을 겁니다. 저도 보고, 자세히 좀 관찰 좀 하고 왔는데, 그런 모습들 보니까, 아유, 그 전에 왕창 죽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 2012, 13년도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대도 한 번 죽은 적이 있고요. 대략 주기가 한 10년, 15년 간격으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죽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이때 이제 에라님들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꽃을 좀 적게 따셔야 돼요. 네, 산에서 꽃을 많이 따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충청남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씨가 없어요. 씨가. 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씨방들이 맺혀 있잖아요. 지금도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 털어져서 날아갔죠. 대략 12월, 1월 그때 많이 날아갑니다. 지금도 물론 뭐 바람 한 점 안 닿는 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털어주면 되거든요. 먼지처럼 돼 있죠. 멀리 날아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추위로 인해서도 그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복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꽃을 덜 딴다든가 시방을 털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냉해에서 잠깐 벗어났는데요. 자, 냉해에 주의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바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건조합니다. 건조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잦은 스프레이가 필요합니다. 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잘 안 말랐는데 물을 줘야 될까요? 물을 줘도 되는데요. 물을 주면은 그만큼 습도는 높아집니다. 반면에 스프레이를 자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바람과 강한 건조에서 나타나는 그 수분 스트레스죠, 일종의.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찬바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데미지 이 부분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작년도 제가 유튜브를 이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려드리면서 냉해에 대한 얘기를 여름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가을에도 한두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이유를 그때그때 됐어요, 제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 가장 건조한 거하고 온도 변화가 심한 거. 여름에도 냉해가 오더라 그랬더니 펄쩍 뛰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얘기하다 벗어났어요. 지금 냉해를 받으면요, 추울 때는 조금 느립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느리기 때문에 4월 달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받은 거면은 그보다 좀 빨라집니다. 이렇게 빨라지고 5월 초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2주 간격에 바로 나타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추울 때는 확실히 느려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냉해를 입은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냉해 입어서 조직이 괴사하면 잘라내는 게 빠릅니다. 잘라냈을 때는 느리게 들어가는데요. 안 잘라내면 더 빨리 내려가요. 그 조직 괴사력이 더 빨라집니다. 그거는 우위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우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서 자르는 게 빠릅니다. 입이 일단 이제 못 쓰게 되죠. 작품을 만들다가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자르고 도포를 살짝 해도 돼요. 톱시 페스트나 아니면 그 뭐죠? 그 농약 중에 약간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짝 도포를 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광량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광량을 봄에 조금 늘려주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강해지거든요. 자, 온도가 올라가고 광량을 늘려주면 잎이 노화가 빨리 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텐데 질소질을 살짝 높여준다고 그랬죠. 공기 중에 있는 것도 충분히 빨아들입니다. 얘들은 빨아들이는데 인위적으로 스프레이를 해주면 약간 늦춰줍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냉해 관련해서 지금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연휴죠. 예, 정말 힘들어도 좀 알차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를 다니실 겁니다. 이번 연휴 때도 아마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부엽이 두꺼우니까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10년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쉬었어요. 산에를 못 갔어요. 그 이후에 조금씩 다니다가 작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다녀봤는데 이제 나이도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지만 미끄러질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크 좀 박힌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그 낚시 우리 장화가 있어요. 그거는 스파이크가 박혀서 덜 미끄러집니다. 저는 그렇게 다니는데 항상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